안녕하세요. 네네. 그 지금 대리운전이나 탁송 관련해서 지금 해보시려고 오신 건가요? 네, 맞아요. 그러세요? 네. 기존에 그러면은 대리운전 관련해서 일을 아무것도 안 해보신 상태신 건가요? 지금 제가 중고차 딜러로 일을 하고 있는데 네네네네. 또 이 일을 하면서 여러 군데 네. 왔다 갔다 하면서 네네네. 탁송 비슷하게 경험이 네.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기존에 그 보험을 가입해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탁송 일을 하시지는 않으신 네, 건가요? 전문적으로 일을 한 적은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뭐 탁송 보험을 가입하거나 그렇게까지는 안 해보셨고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은 조남면 실례되면 어떻게 되세요? 정명훈입니다. 정명훈님 되시고요. 네, 그 실례되면 몇 년 몇 월이시죠? 01년 01년 06월 06월 18일입니다. 18일이시고요. 운전 경력은 그럼 한 얼마나 되셨어요? 2년은 된 것 같아요. 2년이요? 실제로 운전한 거는. 그래요. 네. 그 본인 자가로 해서 운전하신 거는 네, 본인 자가로 해가지고 네네네. 1년 했습니다. 1년. 1개월 했습니다. 네네네. 혹시 실례지만 흡연하시나요? 네, 흡연은 하고 있어요. 네네네. 제가 이게 여쭤보는 이유는 네. 이 가끔은 이제 고가 차량 운전하는 경우에 뭐 일반적으로 그러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 담배를 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컴플레인이 나오면 그게 기사님 한 분의 문제가 아니라 결론적으로 이게 그 외부 업체 그러니까 그 뭐 벤츠 서비스 센터라든지 네. 그런 서비스 센터에 그런 컴플레인이 들어오니까 그 차 안에서는 좀 네. 예, 차 안에서 무슨 그죠. 예. 그러지는 않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혹시나 티맵 점수 몇 점이신지 혹시 제가 팀맵을 따로 사용을 안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사용을 안 하시는구나.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최근 3년간 어찌됐건 2년 되셨으니까 사고라든지 이런 거는 혹시 있으셨을까요? 아니요, 한 번도 없어요. 없으셨어요? 네. 네네네. 그러면 아예 없으셨으니까 문제 안 되는 거고 이것도 아니시고 제가 사실 여쭤보는 부분들은 이게 뭐 저희가 이 자료를 갖고서 뭐 우리 그 명호님을 뭐 평가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네. 저희도 나름대로 이제 관리 기준을 갖고 조금 그 우리 공제회에서 처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내용도 좀 설명해 드리는 그런 차원이니까 그냥 편하게 좀 얘기해 네.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이게 이 부분 자체를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씩 놀래니까 제가 중요한 것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평소 이게 운전을 하실 때 안전거리는 한 어느 정도 놓고 하시나요? 아니면 그 생각하시는 부분이 좀 있으실까요? 안전거리는 한 3m 정도. 3m? 3m. 그러니까 고속에서 할 때랑 또 네네네. 도심에서 할 때랑 네네네네. 다르잖아요. 네네네.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차선 변경하실 때 네. 이런 점등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시고 움직이세요? 본인 생각은 또 어떠신가요? 항상 하고 움직여요. 네네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게 좀 쉽진 않은데 우회전 같은 경우 하실 때는 어떠세요? 잠시 이제 정차하시고 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우리 이제 우회전 같은 거 하게 되면 이제 겨우 횡단보도 있는데 그쵸? 좀 방어 운전 하시는 편이신지. 네, 아무래도 천천히 네네네. 가다가. 네. 일단은 제가 죄송하지만은 네. 초면에 성향적으로 되게 조심하게 잘하실 것 같아요. 아, 네. 이게 결국은 이게 안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 기사님 개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안전도 있고 네. 저희가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한운전공제가 혹시 어떤 데인지 생각하고 오셨을까요? 그거 아직 모르시죠? 네, 잘. 그거 혹시 좀 저기 브로셔 한번 주시고 이따 제가 끝나고 나서 한번 더 보시면 제가 한번 설명은 더 드릴 거고요. 네. 네, 요거는 요건 한번 이따가 제가 한번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혹시 이제 급제동이나 급가속 같은 거 습관적으로 아니요. 네. 음, 제가 이렇게 물어봐도 한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강조드리는 이유는 네. 결국 사고 부분에 대해서 큰 틀은 안전거리 확보 안 했거나 급가속 급제동에서 그냥 발생을 해요. 네. 왜냐하면 전방 주시 안 하고 방어 운전 안 하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좀 더 유념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혹시나 이게 지금 운전을 하실 때 물론
운전을 하게 되면은 경우에 따라서 이제 욕설이라든지 이게 속으로 하실 수는 있는데 네. 이렇게 좀 뭐 끼어드는 차량이 이제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 그런 케이스는 혹시 있으셨나요? 아니면은 경험은 없는데 네. 웬만하면 그냥 피해. 그쵸. 예, 그게 피해가는 게 상책입니다, 요즘에는. 그리고 신호 준수 부분에 대해서 네, 신호는 무조건 지켜요. 아,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외제차라든지 그런 차량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좀 이런 기기의 조작 부분에 네. 문제는 없으실까요? 시동 걸거나 예를 들어서 벤츠 같은 경우는 기어봉이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기어봉이 여기 운전대가 그렇죠. 이 예, 뒤에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되게 그냥 단순하지만 요즘에는 벤츠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산차 같은 경우도 거의 뭐 이렇게 버튼식으로 많이 바뀌었고 네. 그리고 또 이 테슬라 같은 차량들은 너무 생소하게 네.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조작이 편해야 되는데 음, 우리가 통상적으로 콜을 주는 그 회사들이 네. 이제 나중에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대리운전 사업자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콜센터에서 콜을 주거든요. 근데 기사님 이거 운전 어떻게 해요? 하고 물어보면 콜을 빼버려요. 우리도 이제 내부에 좀 콜센터가 있지만 네. 능수능란하게 잘 할 수 있게끔 보여줘야 되는 거고 네. 그게 기반이 됐을 때 안전하게 해야지 결국은 어렵게 돈을 벌면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또 그 명호님도 거기에 대해서 또 얻어가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신 거죠.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은 어, 조작 숙련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신지 여쭤봤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슈퍼카는 절대 운행하지 마십시오. 네. 탁송은.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는 람보르기니나 페라리나 롤스로이스 차량들 있잖아요. 네. 이거를 탁송 기사한테 잘못을 넘기는 경우가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네. 그게 결함이 있다고 마치 우리가 차량 탁송은 출발지의 위치와 도착지의 차량 위치, 차량의 컨디션이 동일해야지 문제가 없어요. 네. 출발지에서 사진을 다 찍는데 거의 요즘에 수입차 같은 경우는 사면 찍고 모서리 찍고 그 다음에 휠 찍고 거의 그러면은 예 4, 32, 12개의 기본적으로 계기판까지 찍기 때문에 휠까지 따지면 거의 한 16개 정도에 대한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만약에 출발지에서는 찍었는데 도착지에서 사진을 안 찍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안 찍었거나 내가 찍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기록이 없으면 탁송 기사님한테 이걸 떠넘기는 형태가 되게 많아요. 사실은 출발지 사진을 잘 찍고 도착지 사진을 찍는 이유는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당당하게 이걸 잘 운행했다고 증빙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탁송을 할 때 제가 이제 일부 좀 화면을 보여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빠짐없이 하셔야 문제가 없는 거고요. 저도 지금 한 8년째 정도 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놓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수입차 같은 경우는 그 사면에 모서리도 다 찍어야 돼요. 네. 그리고 반드시 보셔야 되는 게 차량의 앞면에 이 크랙이 있는지를 꼭 보셔야 돼요. 유리 말씀. 그렇죠. 예, 간혹 있어요. 그러면 고속도로 운행하다 보면 그 크랙 때문에 이거 변상하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크랙 보시고 크랙이 있는 경우는 표시할 때 차량의 유리면에다가 이거 대고 이렇게 있는 거를 찍어줘야 돼요. 이런 게 있으니까 출발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요거를 안내해 주시는 거 좀 숙지하시고요. 그리고 이거를 뭐 상식적인 부분이라고 놓고 봐야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서 명호님이 이제 탁송을 운행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근데 가다가 차량 바퀴가 빠졌어. 네. 이거 책임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책임은 운전자 아니 차량 소유자.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경우. 차량 소유자. 그렇죠. 그렇죠. 차량의 결함으로 발생되는 부분에 기인한 거는 사실 차량 소유자가 져야 되는 게 맞거든요. 탁송은 탁송 운행 중에 발생하는 그런 내용, 그런 사고 과정이 있거나 여기에서 발생한 이벤트가 있을 때는 탁송 기사가 그 책임을 지워져야 되는 부분이 맞으나, 가는데 갑자기 막 엔진에서 연기 난다든지, 그거는 차량 결함의 문제이지. 그런 거 갖다가 억울하게 요청하는 데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면 기사 멘토링 방이라고 지금 공유돼서 만들어 놓은 그 방에
공유를 해서 하면 저희가 일반적인 업무는 어시스트를 해드릴 수 있지만 네. 본론적으로는 상황실하고 이걸 소통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콜을 주는 상황실에서 네. 소통을 하면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즉시 보고하시는 게 필요하시다는 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차 부분 할 때 이슈들이 가장 많이 있는데요. 이건 제가 팁으로 말씀드리냐면 이건 제가 뭐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주차는 항상 창문을 다 앞뒤 열고 하시는 게 좋아요. 네. 대부분 90%는 출차하고 주차할 때 데미지가 발생합니다. 기둥에 부딪히거나 또 차를 제대로 된다고 옆에 가까이 대다가 옆차에 문디거나 그게 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안들은 조금 주의시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장하고 용모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면 이미 뭐 워낙 뭐 아이돌 스타신 줄 알았네. 아닙니다. 아니 뭐 너무 그건 아니라 제가 우리가 흔히 서비스 센터 같은 곳은 이 조금 어느 정도 좀 차려입고 오는 거를 원해요. 네. 벤츠 서비스 센터들은 마치 벤츠 서비스 센터에서 센터에 직원이 가는 것처럼 받으려고 하는 그런 기분. 우리 또 과장님도 또 좋은 차 타고 다니시니까 이제 그런 고객에 대한 서비스 차원이면 우리 가는 탁송 기사도 내가 좋은 기사 보내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법인 기사 형태의 개념을 써요. 우리 과장님, 우리 명우님은 법인 기사 꼭 등록해 주세요. 네, 저희가 이거는 어느 정도 애티튜드를 갖고 좀 잘 서비스할 수 있는 분들은 보고 좀 인터뷰를 한 다음에 법인 기사를 저희가 뭐 한 달 뒤에 정도 해드린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법인 기사를 해드릴 테니 이제 이런 경우는 콜을 한 20-30% 콜을 더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이루 얘기할 필요가 없고 표준 응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대리운전을 하실 때, 요거는 뭐 질문이 아니라, 고객이 말하기 전까지는 얘기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네. 예, 왜냐면 불필요한 얘기를 하다가 거기서 분쟁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기분이 쓸데없는 거에서 나빠져서 컴플레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고객이 함께 탑승해서 운영되는 경우에는 좀 삼가해 주시는 게 좋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비에서 안내하는 빠른 경로가 있는데 고객이 만약에 나는 이쪽 길로 가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객한테 맞춰가지고 가는 게 맞다고.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운행 전에 파손 여부 아까 제가 이건 다 설명드린 거예요. 파손 여부를 미리 촬영해야 되는 건 이건 습관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돈을 더 버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사전 촬영이라든지 이런 거 꼭 참고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돌발 사항, 차량 결함 이런 거는 무조건 상황실, 콜을 준 상황실 그쪽에다 연락하시면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거는 제가 화면을 통해서 시연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대한운전공제회는 택시 공제, 버스 공제 아세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어려서 그러시구나. 그러면 렌터카 공제도 모르시겠네. 네, 잘 네, 모르겠어요. 그 택시는 타보셨죠? 네, 타봤어요. 택시 사고 나면 어디서 사고 처리하는지 아세요? 택시 공제조합이라는 데서 처리를 해요. 네,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명우님이 들어와서 대한운전공제회 정회원에 가입을 하시면 네. 대한운전공제회에서 명우님의 사고 처리를 진행을 해드립니다. 이거를 이해하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나중에 그 저희 과장님이 한번 이게 등록이 되고 나서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 전화를 한번 더 드릴 거예요. 네. 제가 드리는 부분 첫째도 둘째도 안전거리 확보에 대해서 안전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대한운전공제회는 어떠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방향이나 내용들을 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지금 우리 그 공제 인증을 위한 체크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퍼펙트 하신 것 같아요. 만점으로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법인 기사 하는 거고요. 제가 요거는 그 저희 해바라기 프로그램에 대한 매뉴얼인데 화면을 켜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이버에서 대한운전공제 검색하면 그냥 나옵니다. 그냥 있는 거 그냥 그대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대한운전공제회. 그러면 홈페이지가 있고요. 저희가 활동했던 내용들을 한번 시간 나시면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대한운전공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쭉쭉쭉 저희가 이제 협력돼 있는 공업사들도 있고요. 제가 이북으로 요 지금 내용을 간략하게 좀 소개해 드릴게요. 요거 소개해 드리기 전에 요 밑에 쭉 스크롤하면 저희 렌트카 협력돼 있고 공제에도 제가 다니면서 인증공업한 인증공업사들이 있어요. 사고가 발생이 나서 우리가 접수하게 되면 고객이 원하는 공업사를 갈 수도 있고 우리가 인증공업사를 가면 좀 더 빠르게 이거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렌트카 사고 대차를 포함해서 저희가 안전공제 회비로 해서 그 보험료가 나가는 구조예요. 네. 즉 다시 말해서 렌트 비용 자체를 저희가 지원하기는 하나 가급적이면 렌트 비용을 최소화시키려면 빠르게 사고 수리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이 인증공업사는 뭐 어디를 맡겨도 저희 대한운전공제 인증공업사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 요거를 그냥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간단하게 저희 그 이 카탈로그에 대해서 내용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사장이고요. 저희 이원종 배우님 아세요? 네네 알고 있습니다. 이원종 배우님 아시니까 다행이네. 그러니까요. 되게 어리셔가지고 모르실 수 있는데 저희 홍보대사로 나와주셔서 저희가 대리운전 공제조합을 인가받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의 인가 진행을 저희가 하고 있고 인가 이후에 선제적인 사고 처리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 이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 뭐 이런 내용들은 뭐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조직적인 부분들은 사무실 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되어 있고 저희가 경찰청 포함해서 건강관리협회 여러 가지 이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 참고하시면 되고요. 작년도에 저희가 이제 2차 총회까지 하면서 국토부 인가에 대한 서류 부분들에 대해서 막바지 작업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물론 이제 명호님은 아직 어리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니즈들을 좀 못 느끼시겠지만 저희가 상대적으로 시중 대비 보험료를 30% 낮추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화면 여기 보이시는 한 7가지에 대한 복지 정책을 우리 그 일하시는 기사님들께 나눠드리겠다라는 플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는 낮추고 복지는 올리고 이거 굳이 제가 길게 설명해봤자 그냥 재미도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저희가 활동 열심히 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아까 입구에서 보셨지만 대한운전공제가 갖고 있는 이런 캐치프레이즈에 대한 내용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전국에 저희가 사고 처리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지부들이 다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고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은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다른 거 다 기억 안 하셔도 되니까 1600-4977은 오늘 핸드폰 번호에다 꼭 저장을 해서 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마 또 안내를 해 주실 거예요. 사고 발생하면 여기 하면 저희 사고 처리가 1본부, 2본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발생을 했을 때는 이제 요거에 대한 메커니즘만 이해하시면 돼요. 절대 이게 뭐 그 상황에 이제 놀라거나 그렇게 이렇게 좀 뭐 흥분하실 필요 없고 있는 내용 그대로 그냥 만약에 뭐 다치신 부분이 없으신지 근데 대부분 안전거리 확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습관이 되면 큰 사고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리면 그건 내가 습관처럼 해야 된다는 걸 그냥 입으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발생하면 자 내가 운행한 차량이 있고 상대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에 대해서 미리 사전적으로 파악해서 다 차량에 대해서 데미지 되는 부분들을 다 찍어 놓으시고 저희가 만들어드린 기사 멘토링 방에 올려놓으면 그 담당하시는 우리 본부장님이 어떤 정보들을 올려주십사 하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접수 번호라는 거를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거를 해당되는 고객 그리고 타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 때는 그 당사자한테 전달하면 그 뒷단은 저희가 다 알아서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 미수선 처리 300만 원 지원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뒷단에서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게 저희가 대한운전공제에서 처리하는 사고 처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을 했다라는 가정하에 출동 서비스는 저희가 전국 어디나 10분 내에 출동하는 그런 인프라망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문제 없으시고요. 그래서 가까운 공업사에서 하게 되면 렌트 비용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부담이 많이 안 생깁니다. 요거 처리하고 있고 렌트카 네트워크 이미 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법무법인 온담이라고 하는 데하고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협약이 되어 있어요. 사실 그렇게 기사 업무를 하면서 법률적인 이슈들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좀 불합리한 일을 겪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들을 대변해서 저희가 무료로 그런 역할 부분들을 좀 대신해 드리니
분쟁이 생기면 웬만하면 싸우지 마세요. 요즘엔 녹취다 그런 어떤 이 폭력적인 부분들은 요즘에 통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있는 내용적으로 팩트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런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운행 다 했는데 돈을 안 줘. 예, 그냥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정중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주실 건지에 대해서 요청을 남기시면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기록이 있으면 정당한 프로세스에 의해서 돈을 받게 저희가 이 단계까지 오면 지원해 드린다. 그러니 좀 안심하고 이렇게 하셔도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분쟁에 대해서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라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사후는 저희가 건강관리협회하고 돼 있어서 제가 오늘도 저희 그 지금 위탁하고 있는 저희 병원에서 좀 일부 수액도 맞고 오긴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좀 치료나 케어가 필요할 때는 저희 그 협력되어 있는 건강관리협회를 통해서 할인된 금액으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나 포함해서 우리 가족들이 함께 받을 수 있으니까 혹시나 그런 검진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하면은 저희 연락하셔서 받게 되시면 예약을 저희가 대신 또 해드려요.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 저희가 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 중에 경찰서하고도 협력적인 부분들을 많이 이루어지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분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감정을 갖고 싸우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분쟁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퉈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잘못해서 경찰서까지 간다. 그러면 갈 일도 만들지 말아야 되겠으나 그런 부분들이 됐을 때는 저희도 경찰청하고도 좋은 협력 관계를 갖고 가고 있으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저희가 조언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다. 명호님이 잘못했는데 경찰서 가는데 저희가 책임지겠다라는 건 아니에요. 네. 다만 불합리한 구조로 됐을 때는 그렇게 불합리하지 않은 형태로 저희가 좀 대변해 드리는 역할을 하겠다. 이제 이런 거가 저희의 역할이고 대한운전공제가 쉽게 말씀드려서 대리운전 기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혜택을 나눈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보험료 낮추고 아까 저희가 금융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건 홈페이지에서 보시면은 뭐 한 6개월 이상 이 근무를 잘 하시고 저희가 저희 정책에 잘 따라오시는 분들은 100만 원, 그 다음에 또 200에서 300만 원씩 그런 소액 대출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자격이 충족되면 내가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아시고 근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거 없으시죠? 네. 네네. 그래서 다음에 이제 해바라기 프로그램 간략히 요약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이건 어찌됐건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 어떻게 작성하나? PPT 발표용 PPT에 해바라기. 저희가 보험의 용어가 아니라 해바라기 처리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공제 확인서라고 해서 저희 그 해바라기 인증돼 있는 가입 확인서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사고 처리 났을 때 대인은 무한, 대물은 3억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 자부담에 대한 내용도 사실 있으니까 그 공제 확인서는 그 톡방에서 그냥 유지하고 있으면 보실 수 있는 거니까 저희하고 근무하고 있는 걸 그거를 이해하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대한운전공제회에서 해바라기 프로그램은 공제회가 보험의 이력을 남기지 않고 우선 처리할 수 있는 게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자, 일반 보험은요, 내가 대리운전 보험으로 사고 처리가 발생하면 여기서 올라간 보험 수가가 내 개인 자동차 보험하고도 같이 연관해서 올라갑니다. 근데 저희는 독립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강점인 거죠.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내 보험이 사고 날 때마다 올라가니까 보험료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사고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계속 낮추는 형태에 대한 구성을 진행할 계획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세요. 현재는 저연령대이기 때문에 초기 보험료가 얼마가 나올지만 조금 높더라도 저희가 이제 가면 상대적으로 외부에서 받는 것보단 저렴한 보험료로 제공을 받으실 수 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이건 한 번밖에 못 써요. 대한운전공제는 한 번밖에 못 쓰기 때문에 이 구조에 대한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고 처리했을 때 처리는 해드려요. 네. 사고 발생하면 미수선 처리비에 대해서 무이자 대출 지원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90%는 출차나 주차할 때 발생하고 안전거리 확보하면 큰 사고는 절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초반에 인터뷰할 때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예를 들어서 경미한 사고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실례지만 전에 지금 혹시 자가가 있은가요? 자가요? 네, 있어요. 어떤 차 운행하시나요? 쉐보레 아베오. 아, 쉐보레. 예. 그 차량 예를 들어서 벤츠나 BMW 같은 경우 이렇게 만약에 딱 그 어디 기둥에 문대졌다. 네. 그러면 BMW 같은 경우는 공업사를 들어가게 되면 원래 그 이 앞 범퍼가 80만 원인데 공임이 한 120만 원 해가지고 부가세 별도 하니까 3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덴트로 보면 10만 원이나 20만 원이면 끝나요. 네. 그러면 이건 제가 일종의 그냥 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고가 발생을 했어. 그리고 정중하게 얘기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크게 이거를 제지하거나 문제시 삼지 않습니다. 제가 대리운전 기사를 이걸 생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고를 보험을 접수하게 되면 제가 수가가 올라가서 이걸 하기 어려우니 죄송하지만 혹시 이거 현금으로 좀 합의를 좀 해주시면 안 되실까요?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에는 차 갖고 있는 사람이 덴트 판금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빠삭히 알아요. 네. 그래서 50만 원 정도 수리되면 예를 들어서 그럼 100만 원 주세요. 얘기해서 협의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100만 원이 협의되면 톡방에다가 우리 올려주시면 우리 과장님이 기한 올려서 그 100만 원을 그 고객한테 드립니다. 그리고 그 100만 원을 매월 10,000원씩 100일간 차감을 받습니다. 이해되실까요? 네. 그래서 맥스 300만 원까지는 그렇게 저희가 처리해 드립니다. 네? 이해되셨죠? 근데 나는 이렇게 안 할래요. 그러면 사고 다 알아서 처리해 줘요. 그러면 자부담금 대리는 30만 원, 탁송은 50만 원 내고 처리하면 끝납니다.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100만 원이면 끝나고 해바라기를 유지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50만 원에 이걸 버리고 내 보험료가 올라가는 쪽을 선택하시는지 이건 선택하기 나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구조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사고 처리하게 되면 해바라기는 자동 해지가 되고요. 일반 보험이 가입이 됩니다. 일반 보험이 가입될 때는 30% 보험료가 지금보다 인상됩니다. 인상되고 여기에서 발생한 거는 2회까지만 보험이 또 여기가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내가 대리 탁송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보험 가입을 해줄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공제 보상 총액을 환입하는 제도가 저희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사고 처리 비용으로 100만 원을 썼는데 이거를 환입을 하면 다시 해바라기를 재가입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해하실까요? 네. 네네. 너무 학습 능력 효과가 좋으시네요. 그래서 요 지금 미수선 처리 비용은 쉽게 말해서 고객하고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먼저 지원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크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희가 네. 뭐 300 이상은 300 미만 내에서는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 한다고 도망가면 또 잡지는 않아요. 그냥 경찰서에다 얘기할 뿐이니까 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을 참고해서 주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설명드린 거는 현장에서 분쟁이 그냥 그 안에서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보상 및 해지는 제가 설명드린 거 다예요. 사고 처리 보상이 이제 시작이 돼서 접수해서 처리하는 거는 할 수 있는데 이제 한 번만 쓰고 해지되니까 요거 개념적으로 이해하셔서 가급적이면은 발생 안 하는 게 제일 좋고요. 발생하면 현명하게 판단하는 부분에 저희가 예비적인 그 미수선 처리비 지원 장치가 있다. 이런 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자, 다음으로 이거는 이제 일반 자동차 보험을 이제 넘기면 자동차 보험사에도 리스크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2회 이상 되면 어디에도 보험을 가입을 안 시켜요. 현대, 삼성, KB가 서로 손해율 나는 애들끼리 공유해요. 그렇게 해서 이 특정 사람은 사고가 많으니까 가입시키지 맙시다 해서 가입을 안 시켜요. 그래서 이거 참고적으로 알고 계세요. 내가 이 일을 꾸준하게 잘 하려면 습관도 잘 되어 있어야 되고 보험사의 구조도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보험사 입장을 저희 명호님이 현대 그 보험사의 사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고 안 나는 사람이 돈 내는 거랑 네. 사고 나는 사람을 버리는 거랑 어디를 선택하겠어요? 그거는 보험사의 특성이기도 해요. 그 리스크 관리 매니지먼트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환입에 대한 거는 굳이 2단계까지 가실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환입은 사고 처리라는 걸 환입을 하면 다시 이거를 이제 돌려드린다. 그래서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해바라기는 1회 대인 대물 처리를 해드리는 서비스이긴 하나 미수선 처리비 300만 원에 대해서 지원해서 합의 정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장치 서비스가 있으니 이거를 인지하시라는 것만 넘어가시면 되고 1600-4977 2번호만 그냥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처리 완료되면 해바라기는 종료되는데 이후 일반 보험으로 가입됐을 때는 내가 가입돼 있는 보험에 대한 수가 자체가 개인 보험하고도 같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거에 대한 건 상대적으로 계속 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뭐 요거는 굳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고, 자 요렇게 해서 제가 다 사실은 설명을 드리기는 했어요. 뭐 궁금한 거는 있으시면은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지금 부업으로 하실 거죠? 네 맞아요. 그렇죠, 부업이죠. 네. 그래서 지금 건당 보험 드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건당 보험을 들었어요? 예, 예, 아 우선은. 건당 보험으로. 예, 우선 다 건당 보험이 가입이 되나요? 되셨죠? 네. 그때 대리님이 해주셔가지고 그때 아직 안 된 걸로. 아직 안 돼, 아직 안 네. 됐어. 교육 받고 뭐 교육 절차를 지나면 네. 예. 그 사실은 이제 건당 보험은 네.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건을 탈 때마다 보험료를 내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건당 보험료에 대한 요율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한 건을 탈 때마다 탁송은 거의 한 2, 3천 원씩 낸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 왜냐면 나이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고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전업이라는 개념을 하면 3콜 이상을 만약에 탄다라고 치고 만약에 한 2천 원 정도면은 3콜이면 6천 원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월보험 저희가 공제회가 하고 있는 해바라기 프로그램에 가입을 하면 예를 들어서 뭐 한 6천 원 정도를 내고 네 콜이든 5콜을 타더라도 그 보험이 그냥 똑같이 적용되는 구조거든요. 네. 네, 그러니 어떤 부분이 나은지는 내부적으로 좀 판단하셔서 진행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직 그러면 건당 보험 신청 안 하신 거죠? 네 아직 안 된 걸로. 3일 정도 걸리는데 안 맞아요, 됐을 3일에. 수도 있어요. 맞아요. 나이가 어리시면. 어리셔서 예. 안 됐을 수도 있다는 거.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3일 정도 해서 건당 보험은 이제 KB 쪽에서 하거든요. 네. KB 쪽에서 하는데 얘네들도 심사 자체가 워낙 좀 까다로워져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절이 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은 충분히 저희가 내부적인 리포트 상에는 저희 공제 프로그램으로 적용해 드릴 수 있으니 월 보험을 저희는 어떻게 하는 방식이냐면 일할 차감으로 해서 매일 나눠서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하루에 만약에 한 7천 원이라고 치면 한 달이면 21만 원 정도잖아요. 네. 원칙은 21만 원을 내고 그거를 그 타시는 구조이긴 하나, 그거를 저희가 선제적으로 그냥 나눠서 받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안전공제 회비로 해서 지금 차감을 로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차감을 받고 있습니다. 네, 다 설명드렸어요. 이제 저거 꺼도 되겠다.